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이 어제 이 반등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빨갛게 좀 물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%가 지금 하락을 해가지고 다시 29.1K 정도로 하락을 했고, 뭐 이 XRP 같은 경우도 이 0.7달러 선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. 그런데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경기 방어주 섹터와 헬스케어 쪽을 제외를 하면은 뭐 거의 이 피바다 수준으로 좀 붉게 물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4.8, 뭐 AMD는 7%가 넘는 하락을 하면서 주로 이 빅테크들의 기술주들이 좀 더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요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무려 2%가 넘는 이런 하락을 했고, S&P 500도 1.3%, 다우존스도 거의 1% 가까운,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꽤 큰 하락이 또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유럽 증시를 봐도 모든 국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우리나라 증시 역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 이 공포지수 빅스 지수는 어제 하루 동안만 무려 15%나 정말 폭등을 하면서 단숨에 또 16포인트대까지 올라섰어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자산 시장들이 빠졌느냐? 그 이유는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, 어제 오전에, 그러니까는 미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틀 전 장 마감 후에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이 기존의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한 등급 강등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.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는데, 그 중에 이 피치라는 곳에서 이번 강등을 또 시킨 거예요. 그런데 과거에도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, 그때가 이제 2011년, 여기 보시면 8월 5일 날, 이때는 S&P에서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한 등급 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이 신용 등급 강등 이후로 이 미 증시도 좀 큰 폭의 하락을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하락도 이런 과거의 그 충격 여파를 좀 기억을 하면서 지금도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, 그런데 그때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것을 보시게 되면 2011년 8월 5일에 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는데, 그런데 이 8월 5일 그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이때가 바로 8월 5일입니다. 그러니까 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이전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었고, 그래서 좀처럼 깨지 않는다라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 그 밑에까지 이미 하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11년 8월 3일, 그러니까는 8월 5일 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 결정이 됐으니까 이미 그 전에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,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, 미국 유럽 증시가 초토화됐다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었고,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유럽과 미국의 국채 위기와 민간 소비 위축, 제조업 경기 추락이라는 동시악재가 쏟아지면서 2일 현지 시간으로 유럽과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투매가 발생됐다라고 하면서 이미 이 시장의 분위기는 공포가 지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때가, 이걸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유럽의 재정 위기가 한창 지속될 그때였고,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2011년 8월 8일에 나온 기사인데,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신용 등급의 강등 일지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이 8월 달 들어서 갑자기 강등이 된 것이 아니라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4월 달부터 이 S&P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, 그러니까는 등급이 아니라 그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었고, 그리고 6월 달에는 이번에 신용 등급을 강등한 이 피치에서 이때도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었고, 또 7월 달에는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포함을 하면서 이미 강등을 하기 전부터 이런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느냐? 요 차트만 봐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이 미 증시는 그때 2011년과는 다르게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에 있어서
심지어 이 상승 채널의 상단까지 올라왔던 상황이고, 그래서 어제 하락으로 다시 이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 나스닥 지수를 봐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 추세 속에서 이 상승 채널에 여전히 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2011년과 지금의 상황은 좀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이번 등급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냐?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재정 악화와 정부의 부채가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미국이 이 부채 한도 협상에 타결이 되면서 그 이후로 연내에 1조 달러 이상 국채가 발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, 그런데 이 연내는커녕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 한 달 만에 1조 달러 이상 이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,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부채가 기존의 한 31조 달러에서 단 한 달 만에 32조 달러로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돈의 흐름을 보라, 이제 더 큰 버블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 한 달 동안 1조 달러가 늘어났는데,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적으로 한 1300조 원이고, 그렇다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38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2배 돈이 단 한 달 만에 국채로 발행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이 미국의 국가 채무 부담과 이 재정 악화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, 그래서 계속 지금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 미국의 달러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신용등급 강등 이후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102.6포인트대까지 올라섰고,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또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1,300원까지 찍다가 지금은 소폭 떨어져서 1,295원을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계속 이 국채가 발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인데,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미 국채가 신용 등급 강등에도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투자자들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, 오히려 랠리가 촉발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또 거기에다가 어제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, 이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의 2배나 이 일자리가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서 원래 한 17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32만 4천 명이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지금 뜨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비록 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좀 시장에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,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, 그럼에도 이 미국의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, 이것은 그만큼 이 미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여진으로 뭐 미국이 한 두어 차례 기침 좀 하다가 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제갈 길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뭐 물론 지금 이 충격파가 조금 더 지속이 돼가지고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과거에도 이때도 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로도 10%가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계기로 인해서 이 미 증시는 추가적인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 증시보다 더 위험자산이라고 인식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좀 더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기준을 잡고 가면 돼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 이 S&P 500으로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지금 이 200일 이평선이 뭐 거의 한 4100포인트대에 있는데, 그런데 지금 뭐 S&P 500은 4500포인트대에 있으니까 뭐 여전히 이 룸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일 이평선이 아니라 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삼자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평균선 요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한 27K 그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, 현재는 29K 선에 지금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리고 지난 2011년도 요때 이후로 자산시장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걸 또 한번 보시면,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때 2011년 8월에 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 이후로 이 미 증시는 그야말로 정말 큰 상승을 했어요. 그러니까
지난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에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자산시장,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도 좀 흔들리게 된다라면 이것은 기회의 순간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기회일수록 수량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 되게 의미 있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요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의 모든 하락은 기회처럼 보이고 미래의 모든 하락은 위험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2011년을 바라볼 때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때가 기회였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또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이런 하락은 위험으로 인식하기가 쉽다라는 걸 거예요. 그러나 지금의 하락도 시간이 지나서 과거 시점으로 본다면 역시 또 하나의 기회로 또 인식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뭐 진짜 앞으로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쫄 필요 없이 내 스스로의 기준을 잡고 끝까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